통일부가 서울 지역의 통일교육센터로 총신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 세워지는 센터 가운데 신학대가 서울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역할에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준비하는 통일운동이 화제입니다. 각종 포럼과 리더 양성을 통해 일상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알리는 청년들을 취재했습니다. 청년과 기성세대의 대다수가 서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대가 느끼는 인식 차이와 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설립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 해 주요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해가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통일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총신대학교가 신학대학 최초로 통일부가 지정한 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학교는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서울 지역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통일센터는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통일부가 지역마다 통일교육센터를 선정해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건 이번에 선정된 센터 중 유일한 신학대학교로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거는 유일하게 기독교 대학이었고 또한 신학대학으로서 처음 이게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고. 총신대학교가 통일개발대학원과 평화통일연구소 등을 세우며 통일교육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이 일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유일한 접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는 어젠다가 바로 이 북한과 통일이라 봤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총신대가 선정된 이유도 무엇보다 기독교적 가치인 화해와 평화, 용서에 입각해 통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접근과 더불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교육하면 좋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신학대가 이 남북에 있어서의 평화, 화해, 그다음에 이런 상처, 이런 부분들을 더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성경적 가치와 이 복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에 따라 총신대 통일교육센터는 2년간 통일부의 지원하에 서울 시민을 상대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갖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협력하에 통일 인식을 조사합니다. 또 통일 싱어게인, 평화의 띠 행사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하광민 교수는 총신대가 북한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나아가서는 합동교단, 더 나아가선 한국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중심이었던 통일운동을 청년 주도 운동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 청년과 탈북 청년들이 모여 포럼과 코칭을 직접 구상하며 장기적인 통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 프로젝트로 통일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 한복판에 다음역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띕니다. 간판에는 화살표와 함께 평양과 부산이라는 글자도 보여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청년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을 꿈꾸며 세워진 NGO 다음역의 활동센터입니다. 카페처럼 디자인돼 누구나 들어와 구경할 수 있으며 통일 감수성이 담긴 달력과 액자, 그리고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직접 제작한 보틀 커버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역은 센터를 거점으로 장기적인 통일 준비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 선교사 중심으로 좀 진행되어 왔잖아요. 지난 20년간. 저희는 이제 통일을 이제 여는 세대고 우리 청년들은 통일을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만든 콘텐츠로 좀 통일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는 남과 북의 20, 30대 청년들이 매달 직접 기획 진행하는 유니콘 포럼이 핵심입니다. 포럼에서는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화 감독관, 변호사 등 각 분야의 통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하며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분단 역사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1년간의 1:1 코칭도 진행합니다. 센터 측은 올해는 청년들이 코칭을 통해 기획한 통일 준비 사업을 실제화시키는 것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 청년들은 탈북한 지 5년이 채 안 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북 청년들은 남과 북의 문화 차이를 극복해 나가며 통일을 맛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인지 한국인지 잘 모를 정도로 통일된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북한이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이 좀 바뀌게 되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생생한 비전을 가지게 됐다는 청년들은 다음 포럼을 준비하는 회의 내내 열의를 보였습니다. 분단에 대한 아픔을 안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민족의 그 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역은 4달 포럼을 열고 비무장지대 투어와 남북한 청년들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20, 30대 청년 세대와 60대 기성 세대 중 80% 이상이 세대 간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이 커질수록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데요.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에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와 60대 이상 기성 세대가 느끼는 세대 간 인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는 60대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응답이 89%와 82%를 보였으며 60대는 각각 93%와 85%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교회에서 청년과 장로 연령층 간의 세대 차이 인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 청년층과 장로 등의 이런 그 지도자 그룹 간에서 서로 대화가 단절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방향을 서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세대를 비교해 봤을 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인식에 서로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로는 부모 입장에선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패턴 차이를, 자녀는 연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모키데이터 연구소는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회 안에서도 청년과 장년 세대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좀 인정해 줄 때 교회에서 이런 세대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연령대별로 어떤 그런 리더십들을 좀 충분히 인정해 줄 때 그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교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대 차이는 다른 세대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하는 만큼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90% 안팎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현상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이 교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주요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이슬람교가 캠핑장을 설립하려는 것을 두고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연천군청 앞 삼거리와 전곡시장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와 관련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연천군수 등을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연천군민 12,400여 명과 일반 국민 28,800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며 이는 연천군민의 29%에 달해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캠핑장이 설립된다면 해당 종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위풍양속의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열고 군선교 사역을 위한 4가지 주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4가지 비전으로 지역교회와의 연결과 군선교 세례 및 양육 강화, 또 홍보 사역과 콘텐츠 개발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해 군선교 사역을 결산하고 올 한 해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군선교연합회는
오는 6월 2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5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15개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와 월드비전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한장로교회와 성락성결교회, 지구촌교회 등이 모금한 후원금은 울진 지역 80개 교회, 산불로 피해 입은 저소득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교단 선교실무자 대표회의가 8일 서울 강남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본부에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담임 목사를 초청해 선교사 연금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달 76개국 500명의 선교사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간 납부해주는 연금 펀드 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 목사는 선교사 노후 준비는 사역의 지속성, 건강한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선 측은 목회자 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각 교단별로 상황에 맞춰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산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수의 국내 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난 6일까지의 코로나 확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한 주 동안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25만 4,144명으로 직전주보다 약 8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및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내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논의된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의 본격적인 이사 절차가 8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이전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장 차관실 등 핵심 지휘 부서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모든 부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모든 이사 과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내달 14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각 부서들은 국방부 구청사와 근무지원단, 육군회관 등에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순회 일정이 진행됩니다. 배현진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당선인은 이번 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달성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미국이 추진한 이번 결의안에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북한과 중국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내 인공섬 군사화 작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팜투앙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이 남중국해의 일부 섬에 대한 군사화 작업을 완료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항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의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할 것과 지역 내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은 아세안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3, the nays are 47, and this nomination is confirmed.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미 상원은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커탄지 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잭슨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오르게 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을 깨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3번째, 여성으로는 6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중국이 인도의 전력시설을 또 해킹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8일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RK싱 인도 전력부 장관은 전날 중국 해커가 2차례 이상 라다크 인근 배전시설을 공격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다크는 인도 북쪽 국경 분쟁지로 인도와 중국은 2020년 이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우리는 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해킹에 반대하며 이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약한 비가 지나가고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더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가 바람도 강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9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화가 단절된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교회 내의 세대 구성도 청년과 기성세대로 나눠지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소통하고 인정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교회가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